상대방이 잠수를 탔는데 일주일이 지났다면 그냥 헤어졌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영상은 내 애인이 일주일 이상 잠수를 탄 분들만 계속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잠수 이별을 당했는데 재회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 잠수 이별을 한 인간들의 심리는 무엇일까? 세 번째, 이 그지 같은 기분은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잠수 이별을 당했을 때 상대방과 재회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8, 90%의 케이스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방법입니다. 잠수를 탄 인간들은 아무것도 안 해야 알아서 기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1, 20%는 뭘까요? 잠수 이별이란 걸 알았음에도 마지막까지 미친듯이 매달리는 저자세를 보이거나 반대로 엄청나게 질타를 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엔 그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연락이 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구질구질하게 매달린 경우라면 저자세가 아닌 최소한 덤덤하게 이별을 받아들이고 상대방을 살짝 비판하는 고자세로 끝맺음을 하는 게 좋고, 마지막에 엄청나게 질타를 한 경우엔 그냥 가만히 있거나 덤덤하게 이별을 받아들인다는 스탠스로 끝맺음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잠수 이별을 당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경우가 드물죠. 잠수 이별을 당한 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걱정입니다. 걱정. 상대방이 이별을 위해 잠수를 탔을 거란 생각은 안 들기 때문에 처음 몇 시간, 하루, 길면 이틀 동안은 무슨 일이 생겼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게 되죠.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계속 연락을 합니다. 근데 이게 3일, 4일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느낌이 쎄해요. 이렇게까지 연락이 안 되는 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상대방의 전화도 씹고 카톡도 씹거나 안 읽고 문자도 씹습니다. 주변 지인이 있다면 지인을 통해 연락을 해보려고 하기도 하는데 이것마저도 씹거나 지인에게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당사자들은 어떻게 하죠? 일단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싸우든 헤어지든 어떤 합의를 하든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르고 달래보는 전략을 취합니다. 이렇게 어르고 달래는 전략을 취했을 때 갑자기 연락이 와서 집안 상황이니 뭐니 개똥 같은 핑계를 대고 다시 잠수를 타는 인간도 있고, 이렇게 어르고 달래도 연락조차 없는 인간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 둘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렇게 당사자는 피말리는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이게 잠수 이별이구나 깨닫게 되죠. 이별이란 걸 깨닫게 되는 순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을 해달라, 문제가 있다면 고치겠다 라는 식으로 매달리는 사람도 있고, 네가 어떻게 그러냐며 욕을 한 바가지 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 잠수 이별을 당한 사람이 가만히 있기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잠수 이별을 당한 분들 중에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하셨든 차라리 지금부터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반은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잠수 이별을 한 인간들의 심리가 뭘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헤어지고 싶은데 마땅한 이유가 없는 경우입니다. 마땅한 이유는 없고 그저 질려서 헤어지고 싶은데 얼굴 보고 헤어지자고 하면 상대방이 매달리거나 안 좋은 소리를 할까봐 그 상황 자체를 피하자는 선택을 한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엔 전조 증상 중 하나가 있어요. 상대방이 잠수 이별을 타기 전에 당사자한테 별거 아닌 일로 트집을 잡아 뭐라고 한다든지,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닌 건데 당사자에게 서운하다, 실망이다 뭐 이런 말을 한다든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답장이 늦는다거나 대화의 티키타카가 안 되는 것처럼 권태감이 있어 보이는 모습도 보이고요. 이건 상대방이 본인이 곧 잠수를 타고 이별을 하려는 것에 대한 자기 합리화를 위한 행동입니다. 마땅히 상대방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상대방에게서나 이 관계에서나 조금이라도 흠을 찾아내야 본인들의 죄책감을 덜어낼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경우는 순간적인 감정적 허기를 채우기 위해 만났던 경우입니다. 이런 케이스는 연애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요. 쉽게 말해서 상대방 입장에선 가볍게 당사자를 만난 거죠. 지금 당장 외롭다거나 지금 당장 성욕을 해소하고 싶다거나 그런 이유들로 일단 만나나 보자 라는 생각으로 만나는 겁니다. 근데 본인의 욕구가 채워지고 나니까 상대방에게 헤어지자고 말하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죄책감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잠수를 타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런 케이스의 인간들은 애초에 당사자를 좋아하지도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다른 사람이 생겼을 경우입니다. 바람이죠. 나 다른 사람이 생겼어, 우리 헤어지자 라고 말할 용기도 없고 상대방이 잘못한 건덕지도 없으니까 잠수를 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본인이 쓰레기 같은 짓을 한 걸 알기 때문에 비난을 받거나 원망을 받는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 잠수를 타게 됩니다. 이렇게 잠수를 탄 인간들의 심리를 생각해보면 재회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가 조금 더 명확해질 겁니다. 이 인간들은 현재로서는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강하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재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이미 상대방도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있고 이렇게 회피하는 것 자체가 매너 없는 행동인 걸 알지만 이걸 직접 부딪혀서 해결할 만큼의 용기도 없는 유리 멘탈인 거예요. 그래서 과하게 매달리거나 과하게 질타를 해버린다면 더더욱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숨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자세를 보이면서 어르고 달래는 것도 아니고 질타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그나마 나을 거라고 앞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진심으로 상대방을 사랑했던 사람은 잠수 이별을 당했을 때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쓰레기 같은 인간을 왜 단번에 못 잊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상대방을 사랑했는데 잠수 이별을 당했다면 그 고통은 하루 이틀 만에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별로 인한 상실감을 제외하고 잠수 이별이 당사자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유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왜 헤어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심리학에선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이가르닉 효과란 미완성된 일에 대해서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더 높아지고 마음속에서 쉽게 지우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잠수 이별처럼 헤어진 원인도 유추하기 어려운 상황에선 이 자이가르닉 효과가 극에 달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별의 원인과 잠수 이별을 당하기 전 상황들을 복귀하게 되고 낮아진 자존감으로 인해서 이별 전후 상황들을 복귀할수록 내가 상대방에게 못했던 부분, 아쉬웠던 부분들이 떠오르게 되고 이는 후회나 자책을 유발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잠수를 탈 만큼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부족한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후회나 자책감이 드는 걸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해소할 수 없으니까 사람이 미쳐버릴 지경에 달하는 거죠. 꼭 나 스스로 엄청나게 자책이나 후회를 하지 않더라도 어찌됐든 나의 생각 투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미련을 없애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잠수 이별의 당사자를 더 힘들게 만드는 두 번째 이유는 기대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상대방이 개쓰레기다, 오히려 잊기 쉬울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하더라도 당사자는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엔 저 인간이 쓰레기다 라는 걸 확실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뭔가 이유가 있겠지, 내가 놓친 부분이 있겠지, 내가 고치면 돌아오겠지란 희망 회로를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기대를 했다가 절망감에 빠지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하루에도 수십 번을 타기 때문에 우울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잠수이별 당사자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잠수이별하는 인간들이 대체로 회피형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피형 성향 중에서도 연애 초반엔 사랑꾼 같은 모습을 보이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속은 썩어 뭉개졌는데 본인은 이 관계에서 먼저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과 쿵짝이 잘 맞는 양 맞춰주기도 하고 그 순간만큼은 금사빠처럼 사랑했다가도 어느 정도 욕구가 채워지면 확 식어버리고 떠날 채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수이별하는 인간들이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먼저 버림받기 싫어서 사랑꾼처럼 이미지 관리를 해온 사람이라면 당사자는 그때의 추억 때문에 더욱 잊기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외하는 걸 떠나서 잠수이별을 당한 분들이 이런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빨리 극복하고 싶으시다면 우선은 잘못을 본인에게서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설령 여러분이 상대방을 서운하게 했다거나 실망스럽게 만든 행동을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일주일이 넘도록 잠수를 타게 만드는 동기가 되기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바람을 폈다거나 폭력을 했다면 여러분 스스로 자책하고 그냥 놔주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함께 지내온 시간이 있음에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감정적인 이해도 없이 잠수를 타버리는 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나 자신한테서, 여러분한테서 찾지 마세요. 얇아진 그 관계의 끈을 놓아버리세요. 지금 당장은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프더라도 그 관계의 끈을 놓아야만 일주일 뒤, 한 달 뒤 점점 여러분이 나아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 말씀드리고자 했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잠수이별을 당해서 힘드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길 바랍니다. 모쪼록 다시 힘을 내서 지금의 감정을 잘 극복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나 구독 둘 중에 아무거나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